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BJNCO 윤학형입니다. 앞서서 1편, 2편에서는 이제 가업 승계의 사전 요건이나 사후 관리해야 될 그런 요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추면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분명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가업승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활용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대형 법인, 큰 법인이죠. 왜냐하면 현재 주식 가치가 100억이다라고 하면 작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실행했을 때 하고 실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현재 주식 가치는 100억입니다. 자, 우리가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하면 100% 이제 100억짜리 주식을 다 자녀가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세금을 내고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12, 3억 정도 세금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상속 시점에는 이때 가업승계 증여 특례 때 받은 그 주식을 고가치를 그대로 그때 받았던 고가치를 그대로 상속재산에다가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자산이 이것뿐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의 회사가 10년 이상 그 가업을 영해왔다라고 하면 300억까지 가업상속 공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상속재산은 없는 거예요. 예, 세금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어떤 회사는 똑같이 100억인데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주식 가치가 500억 정도 돼버렸네요. 자, 이 회사가 30년은 안 됐습니다. 업력이.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라고 하면 400억까지 가업상속 공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속재산이 얼마입니까? 네, 가업상속 공제를 받고도 100억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뭐 대략 40억에서 45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분은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굳이 해야 되냐? 그냥 가업상속 공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이분은.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가 맞는 키는 아니다. 예, 이렇게 오버가 되는. 특히나 이제 이렇게 회사가 뒤로 갈수록 잘 성장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어, 가업상속 공제 이전에 가업승계의 일환으로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반드시 검토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법인들은 60억 미만의 법인들이 더 많을 겁니다. 주식가치로 따지면. 자, 이 법인을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예, 실행을 했어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 자, 60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예, 그러니까 상속할 때 이 주식의 가액이 똑같이 60억으로 평가가 될 거고, 다른 자산 50억이 있었다라고 하면 합산이 되면, 예, 전체 상속재산이 110억이 되는 거예요. 자, 상속세 부담액이 이제 55억 정도, 50%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대략 5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냥 200억이 돼버렸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을 해서 다른 재산이 50억 있었습니다. 가업상속의 요건이 안 돼요. 이 회사는 법력이나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아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상속을 해야 될 텐데 그 250억 상속세 부담액이 125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인 주식 부담액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인이 갖고 있던 주식 때문에 부담해야 될 상속세가 얼마일까? 예, 전체 상속세 부담액 55억 중에 예,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상속 시점에 주식 가치가 60억이면 뭐 30억의 세금을 부여받았겠지만 이때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받을 때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5억 뺐겠죠. 그러면 25억 정도가 사실은 법인의 주식 때문에 그 내야 되는 상속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회사가 잘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이 주식이 200억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 법인 주식이 차지하는 그 상속세 부담액이 무려 100억이나 되는 거죠. 그죠? 50%니까.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예,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인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상속 공제, 예, 약간의 그 사후관리 요건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라는 큰 틀 안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지금 현재 대표라고 하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기도 하고, 예,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업상속 공제를 하게 되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가업승계 그 증여세 과세 특례는 안 하고 가업상속 공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비슷하죠. 그러면 요건이 똑같은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 가업용 자산을 유지를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이게 사실은 가업상속공제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요건이에요. 예. 사후관리 기간 5년이죠. 예, 사후관리 기간 중에 가업용 자산은 40% 이상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처분 비율만큼 예, 상속세를 다는 아니고요. 요거 이제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에 따라서 40%가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율만큼 상속세를 이제 어, 뱉어내야 되는 거죠. 다시 계산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요건이 다른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예, 사후관리 기간 중에 가업용 자산을 처분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죠. 네.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도 좀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은 이제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사후관리 기간 안에 가업용 자산을 일부 처분했다고 처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현금 유동성을 회사가 확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건이 지금 있으니까 40% 이상 자산 처분을 못하니까 돈이 급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상수세가 너무 많다든지 다른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가업상속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또 가업상속 공제를 해야 될까? 예. 아니면 뭐 납입유예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연부연납 특례를 써야 되나? 이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업상속 공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예, 세금을 얼마가 나올지 계산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당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업종 변경은 뭐 똑같습니다. 요건은 증여세 과세 특례나 가업승계나 예, 중분류 내에서 예, 사후에는 중분류가 대분류보다는 훨씬 더 예, 세부적인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좁아드는 거죠. 중분류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한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분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냐 아니면 도소매업이냐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이게 사전에는 그 그 가업승계 증여특례든 뭐 가업상속공제든 예, 그 요건 중에 사전에 요건 중에 하나는 예, 그런 분류 대분류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업종으로 잘 유지가 되어 왔느냐를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는 중분류 내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다라는 뜻이고요. 예, 지분유지 요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고용유지 요건이 예, 가업상속공제에 비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예, 없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가업상속 공제를 고집할, 그러니까 가업상속까지, 공제까지 기다렸다가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을 하셔도, 예, 가능하다. 유리한 것들이 훨씬 많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금 외에도 많습니다. 배당 문제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증여 특례를 해버리면. 그렇죠? 지분이 넘어갔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저렴한 세금으로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여해 주시는 분들이 만 60세가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따지면 그림의 떡이겠지만 뭐 지금 50대 초중반이라고 하는 대표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60세에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또 할 것들이 있어요. 예, 주식 가치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 특히 회사가 잘 성장하는 회사들은 주식 가치 조정을 조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게 가업상속공제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또 하나
자, 만약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했는데 가업 상속까지 안 가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셨죠. 일반 상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팔 수도 있거든요. 선택지라는 걸 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했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더 넓어집니다. 예, 보세요. 상속시뿐만이 아니라 매각을 했다고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지분 가치를 8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80억짜리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 이제 돈을 받았겠죠. 회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랬을 때 지분을 증여를 나중에, 예, 자녀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분을 매각할 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뭐 매각하고 나서 증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어찌됐든 예, 증여세가 예, 이거로만 따지면 그냥 포괄적으로 되게 크죠. 한 35억 됩니다. 예, 상속세는 없겠죠. 미리 줬으니까. 10년 이후에 사망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만, 예, 나는 뭐 가업승계 증여특례 안 하고 그냥 내가 매각한 다음에 줄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매각한 다음에 갖고 있다가 나 죽으면 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특례를 써서 예, 예를 들면 증여 30억을 활용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증여세가 2억 5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증여세 2억 5천. 자, 그 다음에 2억 5천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바뀌어서 2억이죠. 2억. 예, 10억까지 비과세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매각을 해요. 예,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지분 이전에 따른 추가세 부담이 없겠죠. 일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갖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예, 어, 사전에 증여특례로 예, 그 전에 30억일 때 주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각할 때 100억이라는 80억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30억일 때 미리 줬다라는 뜻입니다. 가업승계층 같은 게. 지금 줬는데 나중에 80억이 되는 경우에 이 경우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회사는 증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80억이지만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이 회사는 사전에 가업승계 증여등록 30억일 때 다 해버리는 바람에 증여세 2억 내고 간 거죠. 자,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니까 세금 부담, 양도세는 있겠지만 세금 부담이 없잖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증여세나 상세 부담은 없죠. 이 상태에서는. 자, 그러다가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30억 받았으니까 그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죠. 예. 자, 그러면 15억 세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13억. 예. 여기 이제 2억 낸 거 빼고, 예, 그거 이제 공제해 줄 테니까요. 증여세가 낸 거는, 사전에 낸 거는. 그럼 13억이겠죠. 상세 13억. 자, 이렇게 세금의 차이가 이 출구 전략 상에서도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뭐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증여특례를 하고 가업상속 공제까지 쭉 가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그 회사가 팔릴 수도 있잖아요. 자, 팔리는 순간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한 회사는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팔았겠죠. 거기는 애초에 좀 저렴하게 주식 가치가 낮을 때 받은 거라서 결국은 세금이 얼마 없는데 이거는 사전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안 하고 다 큰 다음에 팔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뭐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자, 개인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표님이 30억 현재 10년 후 또 10년 후 뭐 예를 들어 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겠죠. 또는 뭐 10년 후에 30억 또는 40억 또는 50억일 수도 있다. 똑같은 이제 조건값을 두는 겁니다. 자, 법인의 주식.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예. 현재는 개인 재산이 30억이고 법인의 주식이 30억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어떤 회사는 개인 재산이 30억인데 법인의 주식이 42억. 여기는 뭐 개인 재산이 똑같이 10년 후에 40억인데
법인 주식이 40억. 요거는 개인 재산이 50억인데 법인 주식이 40억. 뭐 서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 조건값을 서로 좀 달리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과세가액이 이렇게 되겠죠. 다 합산을 하니까 예, 합산하니까 자, 이 가업상속공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상속공제 전반적으로 여자공제까지 다 해서 한 20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과표가 이제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럼 세율이 똑같이 50%였겠죠? 세금이 이만큼 나왔겠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개인재산 감소 비중이 이렇게 이제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제일 크고 이게 제일 적죠. 뭐냐면 자, 법인 주식은 현금화할 수가 없으니까 예, 상수재앙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현금화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상속감자로 회사에다 되팔기가 애매하죠. 예, 자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개인 재산의 최소 60% 이상을 상속세로 부담해야 된다. 세금이 이만큼인데 예, 개인 재산이 30억 요걸 가지고 세금을 내려면 개인 재산을 써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요거 세금이 21억 나왔는데 예, 30억 개인 재산 30억을 써야 된다는 그 안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요거 26억 나왔는데 개인 재산 40억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26억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가업승계를 하지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쭉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법인 주식을 그냥 그대로 그 지분만큼 유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법인에 현금성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 팔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엔 개인 재산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개인 재산을 갉아먹는 비율이 예, 법인 주식이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개인 재산을 예,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 그러려면 사전증여를 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수세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한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아니면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마련을 해야 되겠죠. 법인에다가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 두든 개인 재산으로서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 놔야 예, 개인 재산이라는 게 또 다 현금도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보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도. 예, 보험은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부담에 있어서 예, 정말로 법인의 자산이 많은 회사라고 한다면, 예, 세금으로 개인 재산을 다 깎아 먹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린다고 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뭐 한 6, 70억짜리 회사들, 뭐 3, 40억짜리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 아까 보셨다시피, 예,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통해서 보면 가업상속 부담도 훨씬 부담이 적고요. 또한 그냥 일반 상속도 부담이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택지 제공한다. 매각해도 뭐 훨씬 더 부담이 적은 거고요. 예, 향후 엑시트 거래에서 일반 상속 부담 최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일반 상속으로 하든 가업 상속으로 하든 예,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예,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동산 보유법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보유가 많은 법인들도 있잖아요. 뭐 건물을 뭐 갖고 있는 회사들. 이제 임대를 해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사업무관 자산으로 그 비율만큼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가 부동산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본사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그 중에 뭐 5층 중에 뭐 2개층을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예, 40%는 사업무관 자산인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는 안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임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부동산 가치도 쭉쭉 상승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가치가 뒤로 갈수록 상승하는 회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미리 해놔야
가업상속 공제 시에 오바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부동산이 많은 회사들, 예, 그 회사 결국엔 부동산 가치가 쭉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 사무관 자산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그래도 하는 게 유리하다. 그 회사는 가치가 쭉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할 거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까지 늘어나면 더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보셨고 뭐 일반 상속 시의 출구 전략이든 가업 상속 시의 출구 전략이든 가업 상속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가업으로 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는 일반 상속으로 또 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상속 재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예, 결국에는 특히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되팔 수가 없잖아요. 지분 비율이 달라지니까. 예, 가업 상속인데.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업상속은 공제잖아요. 내 재산이 100억, 뭐 500억, 600억 있는데 가업상속 공제를 500억, 600억을 받았다고 해도 100억이 예를 들어서 일반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 예, 그만큼은 일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중에 세금이 40억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상속세를 40억을 내야 되는데 주식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업상속 공제 받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럼 내가 갖고 있는 100억 재산 중에 40억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100억 재산을 일부를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야. 80%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상속용 보험도 같이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컨설팅 진행 절차는 당연히 저희가 회사가 검토를 해드립니다. 진행을 하시면. 예,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일단 요건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나이부터 해서 피보험자, 그, 나이도 받으시는 분, 또 주시는 분, 나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업력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죠? 주업종 영위 기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실제 경영 기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무관 자산 비율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또 주업종 영위기간 10년 이상인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당연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업승계증여특례는 뭐 합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 자산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자 그러면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검토를 안 했어. 근데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합산해야 되는 거죠. 사무관 자산 비율만큼. 그렇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오늘 하자라고 하면 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현금성 자산도 봐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투자 자산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 자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사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특례 증여, 가업승계 증여 특례 플러스 일반 증여 말씀드렸죠. 사무관 자산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도 특례 신고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일부 연부연납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연부연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테니까요. 이제 이걸 확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드리지만 저희 그 파트너 세무사나 회계사와 함께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시작부터 여기까지. 예,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니까 예, 혹시 궁금하신 분들 또 대표님들 예, 연락 주시면 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업승계 증여 특례 1, 2, 3편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 또 사후관리 요건 또 실제로 이게 정말 얼마나 유리한가까지 검토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시고 또는 사전에 준비를 하실 분들, 50대 대표님들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